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회차는 비교적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그 지문도 많았고요. 다만 몇 가지 정리할 판례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잔기침도 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잔기침을 참으려고 약간 목소리가 살짝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제 1번 볼게요. 비례 원칙과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세부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문제가 되죠. 동그라미 1번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만화가 섹시보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뒤에, 고시일로부터 8일 뒤니까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 대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이 거의 최고 한도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부과가 된 경우는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 과잉하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는 게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위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영업 양도인이 가짜 휘발유, 유사 휘발유 팔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양수한 석유 판매 영업자에게, 주유소 면허는 여러분 대물적 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의 법규 위반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 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 6개월의 사업 정지. 선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 6개월의 사업 정지가 최장기에 최장기. 맥시멈이라고요. 여기에 처한 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공익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익 목적의 실현이라는 것, 가짜 휘발유를 팔지 말라는 공익 목적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데요.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4번이나 비례 원칙 중 상당성 원칙, 이익 형량 해보니까 사이계 비추 너무 심하다는 의미이고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6m로 운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도로 앞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82%면 여러분 거의 술이 사람을 마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정, 사익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심하지 않죠. 공익과 사익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자,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력도 있잖아. 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래서 권총이건 테이저건이건 간에 발사할 때 상반신 노리지 말고 하반신 노리라 그러거든요. 상반신은 인체에 중요한 장기가 모두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가스총을 상반신에다 발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총이었어 이게. 고무 패킹이 튀어나가서 범인의 눈에 맞아서 실명했다. 이건 좀 심했다는 얘기죠. 이건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였습니다. 2번이요.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권이란 건 다른 말로 여러분 법률상 이익이라고도 부르죠. 그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에서 보호받는 이익이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이때 처분의 근거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이걸 사익보호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법률상 이익의 요건이 뭡니까? 강행 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죠.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원들은 촉가?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그럼 재량행위가 뭐로 바뀝니까? 기속행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행정 개입 청구권은 무하다 재량 청구권을 전환된다? 행정 개입 청구권은요, 실체적 권리요. 알맹이가 있는 권리고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절차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권리입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바뀌니까 절차적 권리가 실체적인 권리, 알맹이가 있는 권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오늘날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법률상 이익화 경향에 따라서 행정 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성립 요건이 완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비교적 공권을 쉽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제3자와 소권, 소권이 뭡니까?
재판받을 권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대요. 우리가 이런 걸 부재소 특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부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부담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효력은 여기서 행정행위라는 건 주된 행정행위죠. 주된 행정행위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되 그에 부수해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부관,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독립된 처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철회권을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 행정행위 역시 주된 행정행위 얘기하는 것이고 일정한 사실의 발생 시 행정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어떤 경우 생각해 볼까?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숙박업 면허를 해주면서 나중에 그 성매매하다 적발되면은 그 숙박업 면허를 취소할 거야. 이게 바로 철회권 유보죠. 나중에 그 해당 숙박업소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럼 숙박업 면허 취소, 강압상으로 처리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이건 국어 문제죠. 기한에 있어서 시기는 뭐요? 시기. 시작되는 기한이죠. 시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의 발생 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종기는 끝낼 종이죠. 특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반대로 잘못 쓰인 거죠. 동그라미 4번. 부관의 사후 변경. 부관의 사후 변경은 뭡니까? 당초 행정행위 할 당시에는 부관이 없다가 나중에 부관을 하거나 혹은 당초 행정행위 시에는 경한 부관이었다가 중한 부관으로 바뀌는 거죠. 인정되는 경우체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 유, 동사예요. 그래서 법,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유, 미리 유보한 경우 동,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긴 하지만 부관의 사후 변경 자체가 상대방의 그 신뢰를 침해하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맞는 말. 동그라미 4번이요. 특허와 인가의 구별에 대한 설명이네요.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죠. 특허는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2번 전기, 가스 등의 공급 사업.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서울은 SK가스, 경기도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왜 독점권을 인정해 줍니까? 막대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초기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는요. 또 이 해당 사업을 허용하면 안 돼요. 철도, 버스 등의 운송 사업.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을 설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막대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에 대한 면허, 공급사업에 대한 면허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강학상 특허죠. 조합에서 여러분 다른 내용 나오면 다 인가예요. 그런데 설립 인가 처분만 특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맞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는데 뒷부분이요. 본체인 법률행위, 본체인 법률행위라고도 부르고 기본행위라고도 부르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놔두는 겁니다.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가 비교적 좀 쓸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까다로웠어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비구속적이니까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 만약에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는 웰컴 투 헌법재판소 그러죠. 우리는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라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봐서 헌법 소원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이요. 위법한 행정기획으로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해당하는 직무는 뭐만 제외합니까? 사경제작용만 제외하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여러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게 되면은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만간 택지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 개발이 금지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럼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은 처분성이 있죠. 그리고 택지 개발하겠다는 예정이니까 뭐요? 계획이죠, 계획. 예정에다 체크. 행정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니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계획의 개념은 강학상의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개념 정의까지 해주고 있어요. 행정행위는요, 요건, 효과 관계고요. 행정계획은 목표, 수단 관계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목표, 수단의 관계에 따라서 행정계획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준 거 있습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 짚어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한 선지 보시게 되면요. 제가 볼딩 해놨죠? 볼딩에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목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줄에 수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목표 수단 관계의 구조화에서 개념 정의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틀렸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처분이라는 말로 끝나긴 하지만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통고 처분 당하고 억울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범칙금 안 내면 돼요. 안 내면요, 행정청 세무관서가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럼 고발을 통해 가지고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로 다투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상 제재 중에서 고의 과실 요구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동그라미 3번이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했다. 몰랐어요.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 면피될 수가 없어요. 이런 변명은 안 된다고요.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다음에 언더 그쵸. 언더라인. 오인의 정당한 이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권한 있는 행정청한테 물어봤더니 행정청이 해도 된다 그랬어. 그 말 믿고 했더니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안 내면 여러분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지연이자 붙죠. 지연이자를 행정법에서 가산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 연체 이율이 100분의 3인데 이걸 물어보는 게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바꿔가지고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100분의 3이라는 이 연체 이자율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도과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거. 그리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 혹은 지연 이자라고 부른다는 거. 7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고 있어요. 처분 일반, 그 다음에 수익처분, 그 다음에 침익처분. 처분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뭡니까?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와 이유 제시예요. 그 다음에 수익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요. 수익처분은 신청에 의한 수익처분에 한정됩니다. 신청.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역시 수익처분의 경우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희망 고문하면 안 되잖아. 처리 기간을 공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처분 일반에 대한 겁니다. 필요한 처분 기준을 여러분 첫 번째 줄에 필요한 처분 기준 언더는 치고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되지만 공표 언더란 치신다면 이건 뭐라고요? 처분 일반. 다만 이게 기준을 공표하게 되면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 예컨대 정성적인 평가가 많다. 혹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한다. 어떤 것도 있을까? 신도시 선정 기준 이런 거 공표되게 되면은 미리 어디가 신도시로 선정되는지 예측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할 우려가 있죠. 그런 경우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 예컨대 남자인데 여자로 잘못 썼다. 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데 남자인데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자인데 2로 잘못 썼다. 이런 경우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그래서 이유제시 원칙. 이유제시 원칙도 이거 언더란 축이고 뭡니까? 처분 일반이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와 이유제시는 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제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행정처분의 거부뿐만 아니라 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겁니다. 침익처분에만 적용되는 건요. 침익처분에만 적용되는 건 여러분 불사견으로 기억하세요. 불이익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동그라미 4번이요.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 고지서에 의한 하자 있는 과세처분. 이거 이유제시 하자죠? 이유제시 하자. 동그라미 3번에서 이유제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 하자로서 취해서 사유인 거죠. 근데 하자 취유 언제까지 가능해요? 소재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세상에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의 기재가 있다. 이건 하자치유가 안 되는 거죠. 소재기 전까지만 하자치유가 가능합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죠.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위법행위이거든요. 그럼 곧바로 항상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공무원의 직무가 불법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게 뭐가 인정돼야 돼요?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 그럼 고의과실을 판단할 때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그 다음에 언제를 쳐볼까요?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주의 의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주의 의무겠죠. 이거를 결해서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맞는 말. 고의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재수업이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 이 해당 고의과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 수업 시간 설명 들었을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면 엄격하게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음. 이건 뭡니까? 법령상 자기 의무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자기 의무에다가 법령상 자기 의무. 이게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이 이를테면 행정법 일반 원칙이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위반한 경우 이건 뭡니까? 조리상의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서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가 동그라미 2번 어떤 사례 알려드렸습니까? 밀양 여중생이 아까 울산 여중생이 밀양에 가서 밀양 고교생들한테 수십 명이었어요. 수십 명한테 성폭행 당한 사건이었죠. 그 드라마 TVN 드라마 시그널의 주제가 되었던 그 소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김은희 작가 됐던 사건이고 그런 경우에 밀양 경찰관이 밀양에 있는 경찰관이다 보니까 울산 여중생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울산 여중생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준칙을 안 지켰어요. 그런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례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죠. 미 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권한을 위탁 언더란 쳐볼까요? 그럼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행정주체의 지위 있으면서 맞아요. 슬래시 하시면 맞는데 뒷부분 틀렸다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이게 화성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권한을 위탁받았다니까?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화성시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는 영주물법인이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온다. 그렇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도 그로 인한 결과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언더란 촉과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사익보호성이죠. 그러니까 사익보호성도 인정되어야 돼요. 이거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긴 했는데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려면 상당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해당 근거 법률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을까요?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 필요적인 전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요적인 전치는 뭐가 있어요? 세도공이 있죠? 세, 과세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 공무원에 대한 처분. 이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관련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 그럼 뭐하러 또 행정심판 청구하냐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다섯 번째 줄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언더를 치고요. 필요적인 전치인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앞글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동관변필이요.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보니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죠. 관에다가 체크. 맞습니다. 동관변필 중에서 관에 해당하니까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요. 네 번째 줄 중간 넘어가시면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요. 심판 청구는 하였으되 결론인 재결은 안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결 없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재결 육손 모청이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이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손해니까 손이죠. 손. 재결 육손 모청에서 손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은요. 심판 동관 변필에서 관이고. 동그라미 2번. 이때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서로 묶어서 비교하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이미 기간이 경과됐대요. 부적법한 심판 제기가 있었고 이건 뭡니까? 각하들 운명이죠.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를 안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 요건 구비된 것,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행정심판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예요. 각하라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각하 사건을 기각했을 뿐입니다. 이건 행정심판 각하, 즉 행정심판을 안 거쳤기 때문에 필요적인 전치 요건을 구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때 취소 소송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만 거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거치면 돼요. 모든 소송 요건은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요적인 전치를 거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 동그라미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죠.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 한 언제든지요. 동그라미 1번 틀린 말. 다만 여러분 어때요?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그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1번은 밑도 끝도 없이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못 바꾼다고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건 못 바꾼다고요. 하지만 뒤에 소송행위 보완은 허용돼요. 예컨대 뭐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90일 못 지켰다. 이런 경우는 추후 보완 인정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추한 기간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행위의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허용돼요. 동그라미 3번.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죠. 틀렸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2번에서 배운 불변기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죄송하네요. 하여튼 뭐 기침도 좀 하는 바람에. 그래도 여러분 뭐 강의 청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청 사놨거든요. 조청. 오늘 밤에 조청 먹고 잔 다음에 13회차에서는 좀 더 깨끗한 목소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